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세계 최고 검색 엔진인 구글이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른바 AI 개요라는 새로운 검색을 보여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검색 시장에서 도전이 거세지자 구글이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며 신기술을 통해 검색 시장의 제왕으로서 위치를 굳히려 하는 모습입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 출신의 한 한인이 런던 32개 자치구 중에서 한 곳인 이 킹스턴에서 2026년까지 임계인 부시장으로 선임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3년 전 밈 주식 돌풍을 일으켰던 게임스탑이 또다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136%까지 폭등하는 등 3년 만에 다시 한번 밈 주식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구글이 검색 기능을 또 크게 강화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곳 캘리포니아주 북가주에 있는 마운틴뷰 쇼라인 앰피티에러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었는데요.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이 제미나이가 AI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다. 이게 어제 구글이 강조한 내용이었고요. 순다르 피짜이 구글 CEO가 직접 어제 무대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새로운 검색 기능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구글이 AI를 최우선으로 개발해왔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수십 년의 리더십으로 AI 발전을 이끄는 많은 혁신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어떤 자부심을 나타내면서 그런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글이 보유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좋은 검색 엔진을 또 내놓게 됐다. 이제 그런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어제 발표한 새로운 검색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역시 AI인데요. 예? AI 개요입니다. AI 개요. AI 개요라는 말을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AI 오버뷰가 되겠는데요. AI 오버뷰로서 AI 검색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그 검색 AI 오버뷰, AI 개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미국 내 검색 서비스에 이 AI 오버뷰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AI 오버뷰, AI 개요는 검색어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통합 검색입니다. 뭐 워딩은 당연한 거고요. 말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한꺼번에 그 검색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AI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뭐 그런 검색이다 하는 것이 구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통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구글은 그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고요. 대화 형태로 검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대화 형태로 할 수 있고, 또 사진을 가지고 뭐 검색할 수 있고, 또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고요. 제미나이 탑재된 새 검색 기능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겠고, 이게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만 가능한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국가에까지 적용이 돼서 넓혀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10억 명에게, 지구상의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구글 제미나이를 제공한다는 것이 구글 측의 목표입니다. 네, 제가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라디오 코리아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맨 위에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마켓셀, 뉴스, 커뮤니티, 구인, 부동산 각기 다 나오고요. 저희가 또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도 비디오도 하나하나 다 올라오고 뭐 여기 들어가면은 라디오 코리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네요. 대단하죠, 정말 구글도. 대단합니다. 네. 검색 시장이 워낙에 치열하니까 구글도 이렇게 혁신을 강조한 건가 맞아요. 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선 이유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검색 엔진 하면 우리가 구글이었는데 이 지난 수년 동안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생성형 AI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검색 엔진 아성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 검색하면 구글이었지만 이제 지금처럼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는 언제 뺏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혁신을 통한 제미나이를 내놓아서 검색 시장 제왕의 위치를 보여준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한 빙 검색, 아마 이 빙 많이들 사용하셨을 텐데 이게 결국 구글에 강력히 도전했는데 구글의 점유율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적어도 다른 AI 기업들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게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빙 검색이 구글에 좀 1차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검색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이 90%가 넘는 높은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모기업 그 알파벳 매출의 57%가 검색 광고에서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구글이 구글도 사업 다각화 하고 있지만 역시 구글은 역시 뭐니 해도 검색입니다. 검색에서 압도적인데 이 압도적인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지금 구글의 생각인 거죠. 다른 업체들이 자기들로 추격하는 것조차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제미나이를 내놓으면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데 그 검색 AFP 통신도 이번 구글 발표 보면서 검색 엔진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것은 혁신이다. 이렇게 AFP 통신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혁신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혁신이다. 이런 평가인데 일단은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들어가서 몇 가지 쳐보니까 이거 말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예.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항상 구글을 그렇죠. 이용해서 네. 검색을 했습니다만은 네. 훨씬 더 아주 다양해지고 편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한인 부시장이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킹스턴, 런던 남서부 자치구죠. 킹스턴에서 어제 자치구 의회 연례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한인 박옥진 씨, 57살의 한인 박옥진 씨, 영국 이름으로 엘리자베스 박입니다. 엘리자베스 박 구의원이 부시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또 한인으로서 이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 경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런던에 32개 자치구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킹스턴인데 그 킹스턴의 그 부시장이 됐고 유럽 최대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뉴 몰든이 있습니다. 이 킹스턴에.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뉴몰든에는 인구 17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자치구인데 여기에 한인 엘리자베스 박 부시장이 나왔습니다. 네, 런던 시의 부시장이 아닌 거죠. 아니죠. 자치구의 부시장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자치구의 부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킹스턴 자치구의 부시장인데요. 이 부시장은 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자선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자선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도 이 부시장이 갖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가치에 따라서 지원할 자선단체를 이 부시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옥진 부시장, 엘리자베스 박 부시장은 그 시장으로 선출된 리즈 그린 의원과 함께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리즈 그린 의원이 시장, 엘리자베스 박이 부시장 이렇게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두 사람 다 자유민주당 소속입니다. 자유민주당 소속으로서 이번에 됐고 2026년에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지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 엘리자베스 박옥진 부시장은 재선 도전 의지도 갖고 있고 대선까지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장도 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년 전에 자기가 처음 영국에 왔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27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정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실감한다. 문화의 힘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 K-팝이니 K-드라마니 K-영화니 이런 것들 많은 문화의 힘을 느끼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에서도 한인들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점점 한인들이 인정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의회에서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솔직히 런던에 한 20년 만에 다녀왔는데 아이고 한국 식당 많아졌고 엄청 많죠. 한국 업체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글 네온 사인으로 소맥 하십시다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네.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뿌듯하죠. 네.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냥 한국어만 들리고 있고, 그래요. 네. 한국에서 온 관광객 그렇게 많아요. 네.
이 박옥진 부시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네, 박옥진 부시장, 엘리자베스 박 부시장, 1996년에 영국에 유학을 갔고요. 골드스미스대에서 예술행정 문화정책 석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위 받고 나서 계속 영국에 살면서 정착을 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또 간호사로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업은 이제 간호사고요. 킹스턴 구의원 당선 후에도 정신과 간호사로서 현직에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예, 네. 그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작년 11월에 그 찰스 3세, 찰스 국왕이 이 뉴몰든 한인타운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박옥진 씨, 엘리자베스 박 부시장이 한인사를 대표해서 찰스 3세를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좀 찰스 3세가 암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이 한인타운에서 찰스 3세를 안내한 그런 것은 참 또 인상 깊었고 네. 어찌 됐건 엘리자베스 박 이 부시장도 앞으로 계속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년 전에요.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의 주식이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네. 한동안 조용했거든요. 네, 조용했죠. 그런데 다시 또 게임스탑이 깜짝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다들 잊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올랐습니다. 게임스탑이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이틀 전이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무려 74.40%가 어마어마하네요.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99달러가 오르면서 30.4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단한 상승세였죠. 장중 상승률은 뭐 10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한때 56달러 87센트까지 오를 정도로 올랐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게임스탑이 몇 년 전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게임스탑이 급등하면서 손해를 본 그룹이 있다는 네.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게 그 월가의 공매도 헤지펀드가 손해 봤는데요. 예, 공매도를 노렸던 헤지펀드들 손해 입었습니다. 애당초에 그 2021년이었죠. 게임스탑이 갑자기 그 밈 주식이 됐던 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세력을 벌하기 위해서 공매도 때문에 개미들이 항상 손해를 입으니까 그렇죠. 개미들이 반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헤지펀드들 장난 때문에 개미들 투자자들은 정직하게 투자하는데도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때 그 이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죠. 레딧을 통해서 개미들이 이제 집결해가지고 그랬죠. 이걸 사주면서 이 게임스탑이 떨어져야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득을 보는데 이걸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헤지펀드들이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헤지펀드가 봤는데 CN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게임스탑이 이번에 폭등함으로써 하루 동안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8억 3,800만 달러 손해봤다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한국 손실이. 돈으로 1조 1,470억 원을 하루에 손해본.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이득을 본다 그러면 또 비슷하게 또 개미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그런 작전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네. 작전이었습니다. 그 숏 스퀴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2021년 그 레딧을 통해서 주가 끌어올리기를 이제 시전을 했는데 예. 그 월가 공매도 세력이 이제 게임스탑 주가 폭락 헤지펀드들의 계획을 알고 그걸 이제 막은 건데 결국 개미들이 이겼잖아요. 네. 그때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유튜버 키스질이었습니다. 예. 키스질이 2021년 레딧에서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해서 성공했는데 이번에 키스질이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키스질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뭐 레딧이나 지금 이 소셜 미디어계에서 난리가 났죠. 키스질이 돌아왔다. 다시 한번 우리 게임스탑 신화를 이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는 문외한입니다만은 어쨌든 헤지펀드가 손해봤다 그러니까 뭔가 괜히 기분이 좋으시던데 네. 그렇죠.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사실 예측하기 어렵죠. 오늘 보니까 주가가 또 확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계속 주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가를 높이고 아마 높였기 때문에 이득 본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찌됐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게임스탑은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밈 주식으로서의 명성을 확인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징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키스질이 지금 복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 헤지펀드들에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줘서 지금 공매도 헤지펀드들 월가의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외식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음료수의 무료 리필 서비스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를 필두로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그런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 몇 주간 떠들썩했던 대학가의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하나둘 텐트를 접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마더스데이 다음 날 한 엄마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떤 인사도 받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엄마들 사이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패스트푸드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 리필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음료수 하나 구입하면 그 후 몇 번이고 리필이 무료로 가능했던 건 올해 관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들은 그런 관행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료수 무료 리필 서비스가 최근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츠버그 한 고객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돼 왔던 음료가 이제는 다시 컵을 채우려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부 매장들에선 음료 리필을 희망하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추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산타모니카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었는데요. 보통 음료 이렇게 내리는 기계가 매장 가운데 뭐 어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대로 리필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음료수 그 기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료수를 매장 안에서 그 계산대에서 이제 음식을 주면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이유였었네요. 네. 와,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아쉬워하겠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 X에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면서 리필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봤는데요. 예. 또 다른 네티즌은 쏟아야말로 수익을 정말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남기겠냐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네. 저는 맥도날드에서 음료수 리필 해주는지 몰랐어요. 공짜로. 네, 얼마든지 리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오더를 하면 들고 네. 나와서 차를 타고 가게 되지. 네, 매장에서는 그 안 안에서는 됐습니다. 먹게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었으면 지금까지 항상 리필이 가능했다는 거를 지금 알았으니 말입니다. 아유, 아까비. 아, 이거 정말 아깝네요. 아, 네. 근데 이 맥도날드가 음료수 무료 리필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었다면서요. 네, 작년 9월에 그런 보도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오는 2032년까지 모든 그 미 전역의 매장에서 음료수 무료 리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2032년이면 거의 10년 후쯤으로 여겨졌는데 이미 일부 매장들에서 이렇게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당시 맥도날드는 다만 일률적으로 다 중단시키진 않고 가맹점주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이 맥도날드가 고객들이 스스로 음료수를 이렇게 리필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셀프-서브 파운튼을 제공해 온 건 2004년부터였습니다. 이걸 몰랐네. 너무나 아쉬워하십니다. 아유. 네. 자, 이렇게 그 맥도날드에서 음료수의 무료 리필 서비스를 중단하면은 이런 분위기, 이런 추세가 다른 그 체인점들로 좀 확산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식 전문 컨설팅 업체 Food Service Result의 CEO는요. 네. 맥도날드는 사실 업계의 흐름을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이런 큰 변화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식당들도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즉 맥도날드처럼 무료 리필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속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겁니다. 아니 지금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러면 무슨 사이즈를 미디엄으로 사고 라지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네요. 그냥 스몰을 사가지고 그냥 계속 리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분들은 세트 메뉴 하나 사고 만약에 두 사람이 가면 세트 메뉴 하나 사고 단품 메뉴를 하나를 사면 세트 메뉴에는 음료수가 따라서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걸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을 절약할 수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네. 이 맥도날드에서 라지 드링크를 사는 바보들이 많았었구나 그동안에. 미디엄만 사가지고 계속 리필하면 될 네. 거를. 뭐 이렇게 테이크 아웃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리필을 못 하니까 그때는 또 라지를 아니, 사겠죠. 그러니까 뭐나 같은 사람 때문에 또 라지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뭐 이렇게 구별을 해놨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아. 네. 그런데 다른 식당들에서 리필이 가능하게끔 스스로 음료를 따라 마시는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파네라 브레드, 또 그로서리 마켓인 웨그먼 안에서도 이처럼 무료 그래요. 리필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업계 전문가인 알렉스 서스카인드 코넬대 교수도 그런 점을 뒷받침했는데요.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영업 중인 일부 푸드 코트들에서도 스스로 음료를 따라 마시는 셀프 리필 기계를 카운터 뒤로 옮기고 있다면서 무료 리필 서비스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 무료 리필 서비스가 앞으로 자취를 감출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커피 리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퍼뜩 납니다. 커피도 지금 리필되는 거예요? 네. 그건 저도 몰랐어요. 네, 그냥 그 레귤러 커피 있잖아요. 네. 그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그냥 리필 많이 해줍니다. 여기 앞에 식당들에. 맥도날드에서? 아니요, 그 식당들에서. 식당에 가서 앉아서 먹으면 리필을 해줬었죠. 네, 해줬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면 어떡하지요? 맥도날드는 아닌가요? 커피? 맥도날드는 확실하게 커피는 얘기하세요. 잘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사가지고 나가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료 리필 서비스가 사라지는 배경은 뭔가요? 물론 비용 측면이 크겠지만요. 네. 전문가들은 손님들이 그 매장 안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네. 지적했습니다. 외식업 컨설팅 업체 테크노믹의 데이비스 행크스 선임 연구원은 테이크아웃하거나 아니면 이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그렇죠, 고객들이 그렇죠. 점차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매장에 이런 음료 셀프 리필 기계를 더 이상은 둘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군다나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음료 셀프 리필 기계를 갖다 두게 되면 거기에 얼음 계속해서 채워 넣고 또 주변에 쏟은 그 음료 닦아내고 이렇게 청소와 유지, 관리할 게 많아지는 점도 매장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뭐 이 드링크 또 따라주고 그런데 또 인건비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쪽으로 또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거라고요. 네. 하여튼 세상은 변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저 드링크 머신 앞에 서가지고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죠. 모르겠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몇 주간 떠들썩했던 대학가의 이 가자 전쟁 반대 시위. 어떻게 보면 이게 반이스라엘 시위겠죠. 네. 이게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하나둘 텐트를 접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한동안 거의 뭐 매일같이 대학 시위 소식 전해드렸죠. 시위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스라엘과 정부, 기업과의 관계 단절 등을 요구하면서 교내에서 텐트 치고 농성을 벌였지만 사실상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채 철수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그 텐트 농성을 접은 노스 웨스턴대, 브라운대에 이어서 현재 하버드대의 반전 시위가 농성 현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요구사항을 고려하겠다라는 학교 당국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서요. 네, 하버드대에서 반전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네. 우리에게 환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과 거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공개, 단절을 요구하는 건 우리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고요. 다만 하버드대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학 처분 받은 학생들 복귀시켜달라는 요구를 검토하는 것엔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측은 기부금과 관련한 질문엔 답하겠지만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은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고요. 뭐 이 밖에도 미네소타대, 러커스대, 세크라멘토 주립대 등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스라엘 관련 자산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대 총장도 이스라엘 지원을 끊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브라운대는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 관련 자산을 살펴보겠다고 공개 약속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지원을 끊지 않을 것이라고 이 기부자에게 장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한번 정말 이러한 그 첫 발을 뗀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노스웨스턴대에서 시위대 조직을 도왔던 한 학생은요. 대학 측이 자산을 공개하기로 한 협정을 중요한 첫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노스 이스턴대 한 교수도 시위 초기 대학은 학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압력이 가중되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측이 학생들과 만나서 실제 그걸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일요일이 마더스데이였습니다. 이 마더스데이에 한 엄마가 틱톡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네, 사실 마더스데이에 자녀한테 받은 그 카드, 꽃 네. 선물 이런 그런 것들에 기뻐하는 엄마들도 많지만요. 네. 반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거나 실망하는 엄마들도 계십니다. 네. 이번에 화제가 된 영상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린 그런 한 엄마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자녀 6명을 둔 엄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자녀 6명 중 그 누구도 마더스데이를 챙겨주지 않았다면서 네. 자신의 차 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커리어를 그만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어디 들어가서 스무디 하나 시켜 마실 정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도 엄마니까 마더스데이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그냥 나 혼자 공원 가서 나만을 위한 꽃을 꺾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어머님들도 이 공감하고 위로를 해주고 있네요. 네, 한 엄마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 같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처음으로 돈 벌어서 엄마한테 첫 선물을 한 게 19살 때였다면서 희망은 있다라고 희망을 줬고요. 근데 또 다른 엄마는 19살에서 27살 사이 네 자녀의 엄마인데 지금까지도 마더스데이에 카드나 전화 한 번 못 받아봤다면서 그냥 우리끼리 축하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모든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세계의 한국 문화예술을 알리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음악 앙상블이 있습니다. 1968년도에 UCLA 민족음악학과에서 발족한 이래 57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 교수 교체와 작업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강가민 국악과 박사가 합류하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UCLA 한국음악 앙상블의 이 강가민 감독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민입니다. 네, UCLA 한국음악 앙상블 하면은 뭐 상당히 유명했던 그러한 이 앙상블이었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학과였을 만큼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UCLA 이 한국음악 앙상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UCLA는 민족음악학과를 미국에서 굉장히 일찍이 창설을 한 학교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네. 민족음악학과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이고 그 일환으로 1960년대에 많은 그 민속음악 앙상블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한국음악 앙상블도 68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고인이 되신 이동엽 선생님이 디렉터로 수업을 이끄시고 그 음악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97년도부터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동석 선생님께서 디렉터로 네, 이 앙상블을 이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학교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이 앙상블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속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네. 또 김동석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한 거의 10여 년 동안 사라지다시피 했었어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2년 전에 제가 UCLA에 이 한국음악 앙상블을 다시 맡게 되면서 네. 부활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사실은 아직도 이 프로그램은 사실 재정이 부족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살려서 지속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한인 이 페스티벌이라든지 올림픽가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라든지 이럴 때 그 UCLA 학생들이 이제 이 한국 이 복장들을 하고 이제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꽹고리를 치면서 이제 행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앙상블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동석 교수님이 네. 이끌던 팀. 네, 저희 이제 한국음악 앙상블은 민족음악학과의 정식 그 수업으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에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풍물 연주하는 그런 학생 클럽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음악을 또 연주하는 학생들이 클럽 활동도 하고 하지만 제가 지금 디렉팅하고 있는 이 한국음악 앙상블은 학교에 그 정식 수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학점을 받고 그렇게 학교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상 미국 전역에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그냥 민간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생 클럽이라든지 그런 민간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음악과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또 그걸 가지고 커뮤니티 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 안에서 하는 그런 축제나 공연 활동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커뮤니티 봉사 활동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초대하면 오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저희 학생들이 즐겁게 음악 배우고 또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고 싶고 저희가 공연할 때도 저희가 커뮤니티에 있는 그 음악인들, 예술가분들 초대해서 같이 공연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음악 나누고 또 소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다른 앙상블들이 봄 학기, 겨울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1년 내내 지속이 되는 반면에 저희는 사실은 기금이 부족해서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겨울 학기, 봄 학기 이렇게 두 학기를 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봄 학기밖에 못했고 그런 실정이에요. 저희 UCLA에는 15개 이상의 민족 음악 앙상블들이 있거든요. 인도, 중국, 태국 등등 15개 이상의 거의 20개 가량의 다양한 앙상블들이 있는데 저희 한국음악 앙상블은 역사가 오래되고 정말 의미가 있는데도 안타깝게 그 기금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많은 분들의 네, 후원과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이 외국 학생들도 많이 어떻게 참가를 하나요? 네, 그럼요. 저희 수업의 정원이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거의 지금 20명 이상 학생들이 등록해서 한국 음악을 배우고 있고 한국 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나 또는 네, 미국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또 뭐 음악을 전공하거나 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한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요즘에 또 한국 음악 뭐 K-팝이랄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한국의 문화 산업이 많이 네, 인기가 많은 관계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저희가 그 독립된 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학교의 기금이 아니라 앙상블 자체의 기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탄탄하게 만들어야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금이 좀 넉넉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학기를 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타 다른 앙상블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데, 네. 네, 또 기부를 많이 받은 그런 학과 앙상블은 학과로 아예 이렇게 설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네, 기금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학과 설립이랄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열어서 학생들이 와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럼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저희 UCLA의 그 웹사이트에 예. 보시면 그 도네이션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Giving UCLA 예. EDU 거기에 들어가시면 많은 그 섹션이 있는데 뮤직 오브 코리아를 찾으셔서 뮤직 오브 코리아에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네 기부가 가능합니다. 네, 그럴 수 있군요. UCLA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부 섹션을 찾아서 뮤직 오브 코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해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이 학기가 유지가 되면 정식으로 과목을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UCLA 측에. 네,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지금 이란 음악은 네 학과 설립이 된 상태거든요. 민족음악 학과에 네. 네 민족음악학 전공도 있고 또 뭐 음악 산업 전공 뭐 이런 전공이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이 앙상블은 사실 전공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이제 학과의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네, 기부를 많이 받은 이란 음악은 학과로 설립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부가 중요하네요. 기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UCLA 민족음악과 한국음악 앙상블의 이 강가민 박사 감독이십니다. 강가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